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헌팅 라이퍼 4. 방으로 돌아와 잠깐 낮잠을 자고 6시가 되어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식당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그들의 방문은 꽉 닫혀 있었다. 젖빛 유리로 된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모자가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없는지 나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벌써 돌아가 버렸나? 나는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녀는 원피스를 접어 옷가방에 넣으면서 흥미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왜요? 아니, 그냥 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왠지 마음에 걸리더라고. 가버린 모양이죠. 그 사람들도 꽤 오래 여기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렇군. 모두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나는 수긍했다. 그녀는 옷가방을 닫고 그것을 문 옆에 옮겨 놓았다. 옷가방은 무슨 그림자처럼 거기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의 휴가는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베갯머리에 있는 여행 시계로 눈을 돌렸다. 녹색 야광 도료를 칠한 바늘은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잠을 깬 것은 세찬 심장의 고동소리 때문이었다. 마치 뭔가가 내 몸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다. 심장 근처를 보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눈으로도 확실히 보였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체험이었다. 나는 옛날부터 심장이 튼튼하고 맥박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병 한 번 앓은 적 없이 이런 식으로 마치 발작처럼 가슴이 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침대에서 카페 뒤로 내려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근육을 곧바로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토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배꼽 근처에 신경을 집중했다.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근육 트레이닝 같은 것으로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조금씩 심장의 고동은 약해지고 얼마 안 있어 평소처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런히 뛰고 있었다. 아마 수영을 지나치게 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리고 강한 햇빛, 피로의 축적, 그런 것이 겹쳐 내 몸을 한순간 뒤흔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벽에 기대 다리를 쭉 펴고 손발을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았다. 아무데도 이상은 없다. 심장의 박동도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별장식 호텔방의 카페트 위에서 나는 이제 청년기를 지나 이미 체력적인 태조 과정에 발을 들여놓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아직 젊긴 하지만 그늘 하나 없는 젊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몇 주 전에 단골 치과 의사로부터 지적받을 정도였다. 치아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부터는 닳거나 흔들리거나 빠지는 과정밖에 남지 않았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뿐입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흰 달빛 아래서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잔다. 나는 잠으로 흠뻑 젖은 잠옷을 벗고 새 팬티와 티셔츠를 갈아입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스키 병을 주머니에 넣고 아내가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서늘하고 땅에는 젖은 풀잎 냄새가 안개처럼 감돌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구멍의 바닥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달빛이 꽃잎과 커다란 잎과 잔디 정원을 낮과는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렌트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것은 실제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또 어떤 것은 생기를 잃은 회색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졸리지는 않았다. 예초부터 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의식은 차가운 도자기처럼 깨어 있었다. 나는 목적도 없이 별장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주위는 고즈넉하고 파도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도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야 들렸다. 나는 멈추어 서서 주머니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그대로 입에 대고 마셨다. 호텔을 한 바퀴 돌고 나는 달빛 아래에서 어림이 깔린 둥근 연못처럼 보이는 잔디 정원 한가운데를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허리 높이 정도의 정원수를 따라서 걷고 작은 계단을 올라가 트로피컬 스타일의 바에 들어갔다. 나는 매일 밤 여기에서 조니 워커 토닉을 2잔씩 마셨는데 지금은 이미 문이 닫혔다. 칵테일 스탠드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정원에는 10여 개 가량의 둥근 테이블이 흩어져 있었다. 접혀진 테이블의 파라솔은 마치 날개를 오므린 채 쉬고 있는 거대한 새처럼 보였다. 휠체어에 앉은 청년은 그런 테이블 위에 한쪽 팔꿈치를 대고 혼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휠체어의 금속은 달빛을 흠뻑 빨아들여서 얼음처럼 차가운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밤을 위해 장치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정밀한 금속 기계처럼 보였다. 바퀴의 살은 기형적으로 진화된 짐승의 이빨처럼 어둠 속에서 불길을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난 아주 자연스럽게 그와 그의 어머니 모습을 일체화해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매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 자체가 예의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조차 들 정도였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렌지색 알로하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